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업,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걸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할까요?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편인 말을 하느냐 아니면 늘 남의 편인 말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하면 되죠. 이 말들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들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도 돼.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합니다. 그래서 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으로만 취급받게 됩니다. 이런 말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릴 때 배운 생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화를 내면 혼났던 집, 말대꾸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기업, 조용해야 착하다고 여겨졌던 분위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참아야 안전하다. 맞춰야 사랑받는다. 불편함을 말하면 버려진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입이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지금의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아직도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자신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말은 싸우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게 거절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공격하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말했을 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의 말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이제 그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워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당신이 저는 이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배웁니다. 당신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며 살아온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내려놓아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오늘부터 그 말 한마디만 연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